대학교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한국 대학과 외국 대학을 비교했을 때 한국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한국 대학에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못 간다면 외국 대학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살자라는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한국 대학도 고려대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강의의 40%는 영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어 강의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영어로 강의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도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사립대학에서는 최고였는데 영국에 있는 QS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가기관이 35개 학과를 평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20개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들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고려대학교 인재상이요, 민주시민 참여, 그러니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되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고려대 인재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국민소득이 지금은 한 2만 불이 넘어 3만 불에 가까운데 그때는 3,000불이 안 돼. 한 1,000불에서 1,500불 됐을 때니까 무조건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막 돈 버는 거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세대는 웬만큼만 노력을 하면 먹고 사는 거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에 차이가 나냐면, 돈 많은 사람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나는 안 갖고 다녀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전혀 사는 데에는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외국에 보면은 지금 북유럽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NGO라든가 아니면은 공공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에 일을 하는, 사회적 격화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5%가 안 되는데 고용에서 이미 NGO가 차지하는 부분이 20% 내지 30%까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한 달에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150만 원, 200만 원 받지만, 하지만 그 일이 재밌고 즐겁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뭐 사이드 일을 해갖고 조금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도 자꾸만 옛날에는 뭐 펀드 매니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거가 마치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봉사단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는 인천 선생님이 이제 고려대학교를 이제 창립하셨고, 그 전에는 보성 전문이었지만 창립하셨는데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공선사후거든요. 공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해라.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느 대학보다 좀 강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세월호 때문에 고대 안산병원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안산병원 어제가 30주년인데 또 구로병원, 그 다음에 안암병원, 이렇게 3개 병원이 있는데, 구로병원하고 안산병원은 왜 생겼냐면 80년대에 독일 차관을 얻어서 만든 건데, 거기에는 구로공단하고 반월공단이라는 공단이 있는데, 공단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병원을 만든 거고요. 원래 고려대학교의 의대는 전신이 우석대학교였는데, 우석대학교의 원래 또 전신은 경성여자의과대학, 그 전에는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였는데, 이거는 뭐가 시작? 1928년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라는 여사가 와갖고서 한국에 와봤더니 남자 의사한테 여성들이 아프더라도 몸을 보여주기 싫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여자 의사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최초의 여자 의사 학교를 만들었던 거고, 그게 전신이 돼서 경성여의죠. 제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고려대학교는 여학생들 30%를 따로 뽑았어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셨다고 검색해봤는데 나왔는데, 그 행정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거를 배우는지 궁금하고, 또한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뭐라고 해도 디자인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다면 분쟁도 풀어줘야 되고, 어디가 잘못 살면 그걸 잘 살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잘 만들까, 다른 사람 불만 없이 또는 돈을 조금 넣고도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행정학부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기획,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저는 뭐 과학기술 정책도 하고 그랬는데 다양한 정책들에서 배우고요. 성공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고3 때,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고3 때 장래 희망에 대해서 쓰는 앙케이트 조사를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찾아봤어요. 그 고3 때 했던 게 한 40년도 더 됐는데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막 뭐를 인위적으로 막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좌우명이나 저희 가족한테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건데, 그러니까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 나다니엘 호손이 쓴 건가요?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자기는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마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 닮아가더라, 이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막 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인생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내가 낭비하지 않고 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갖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 살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많은 기회 속에서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상상적이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학생이 보았을 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은 창의적 교육을 할 여건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 나가서 배워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창의적 교육을 할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고생해서 습득한 그 지식만 보더라도 이거는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애들보다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선생님들한테 씹어서 먹여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대에서 산무 정책을 요번에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시험 감독을 없애겠다. 그다음에 출석을 안 부르겠다. 그다음에 상대 평가를 안 하겠다. 교육부에서도 그래도 되나, 이게 관리가 되나 그랬는데, 미국에는 어느 대학에서 출석을 부릅니까? 그 대학에서 출석 안 부르면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출석을 부르라고 그래요. 참 이게 타의적인 학습 방법이 너무 얽매여 있다는 거죠. 제가 다녔던 스탠포드 대학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아까 핀란드에서 뭐 중3까지 시험을 못 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특이한 건데, 저희는 시험을 볼 때 이런 시험지가 책자처럼 돼 있어서 그 앞에는 명예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1,500명밖에 없는데 한 학년에 앞으로 미국이나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사인을 하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시험 감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은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얘네들이 잠재적으로 잘못을,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해갖고 감시를 하는 것 자체가 명예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저 친구가 보고 썼대요 라고 해갖고 이걸 나중에 보고를 하고 제가 컨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고 쓴다는 것은 교수님이 생각하는 문제를 안 내고 보고 쓰는 문제를 낸 것이라서 교수가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다라고 되어 있어갖고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오픈북이거나 다 생각하는 문제를 많이 분석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써야 돼요. 우리는 트레이닝이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공리에 살고 그럴 때 우리 애들하고도 항상 저녁밥 먹을 때, 그때는 9시 뉴스인데 9시 뉴스 뭐 그때 같이 텔레비를 많이 보는데 항상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많이 해보세요. 자기 생각을 자꾸만 이것을 문제 해결형으로 좀 바꿔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는데 저도 맨 처음에 가서
미국 유학했을 때 맨 처음에는 야, 내가 이게 영어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요번에 뭐 그 서울대에서 A+ 받는 학생들 그 분석해 놓은 거 봤는데 뭐 85%가 교수님 말을 한마디도 안 틀리고 받아서 적어갖고 그걸 그대로 적어서 A+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건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봤더니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항상 글을 읽으며 생각하고 책을 읽을 때도 저는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있으면 제목이 있으면 서론하고 결론을 먼저 보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책을 쓴 작가라고 하면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한번 먼저 머릿속에 30분이라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책을 확인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서 발견하듯이 책을 읽어야지 책을 1페이지부터 빨간 줄을 막 치면서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책 읽는 방법이거든요. 생각 안 하고 읽는 거.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앞에 뭐 있는지도 몰라요. 생각하고 왜 이 책을 썼을까? 왜 이 책이 유명한가? 이 책을 내가 쓴다면 어떻게 쓸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유럽식 교육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미디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유럽식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자체가 굉장히 그 선진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저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밤새워 갖고 책 읽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 게 좋은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들고 다녀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요즘 들고 다녀서 참 그게 문제인데 또 북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워낙 겨울이 길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거든요. 가정에서부터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면서 교육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계는 그런 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보다 사이즈도 작고 거기서도 주로 이제 두뇌 유출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가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막 욕심을 막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한 80% 가까이 왔는데 사실 그건 넌센스예요. 대학은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한 30%에서 50% 사이만 와도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학력사회,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다 가게 해서 별로 의미도 없이 4년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1960년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몇 %인지 아세요? 10%. 10%. 6%. 예. 6%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만 나와도 다 먹고 살고 평생이 괜찮았어요. 지금 대학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대학에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학 정도의 수준이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학벌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가면 되는데 무조건 많이 갈 필요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북유럽도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 40% 정도 갈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가족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학을 못 가면 낙오자다, 열등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도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수인 사람도 있지만은 교수 아닌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이 있는 건데 왜 꼭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다 잘해야 되고 그러나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꼭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도 우등생인 것처럼 자꾸만 지식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핀란드나 뭐 북유럽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된 걸 잘 모르겠어요. 몇 해 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을 봤는데 점수를 50점을 받아왔더니 깜짝 놀라갖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앉혀놓고서 물어본 다음에 가르쳐줬더니 한 15분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에 100점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뭐 하시나, 요즘은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들을 하나하나 좀 가르쳐 줘야지. 물론 잘못된 건 있다고 그래요. 뭐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갖고 애들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다 애들은 학원 가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정말 잘못된 게 아니고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 하면서 빽빽한 건물들만 있는 서울에 명문대가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초중고는 이런 좀 시골에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은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난 비슷한 친구들하고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쎄, 빽빽하게 학원처럼 대학은 돼 있잖아요. 언제 기회 되면 고려대학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보면은 이제 점점 토론 많이 하게 되고, 학교 캠퍼스도 저희는 아까 교장 선생님이 여기 뭐 가평고등학교 만평 굉장히 넓다, 굉장히 넓죠. 고등학교 치고 굉장히 넓은데, 저희는 여기 서울에 있는 안양 캠퍼스만 해도 26만 평이니까 상당히 다양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있어서 소위 말하는 호연지기를 키울 만한 그러한 것들은 다 돼 있고요. 뭐 체육관부터 뭐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와 보시면은 저거에서 꼭 그게 빽빽해서 공부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른이 돼서 이제 20살 가까이 되면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덜 받으니까. 근데 저는 생각에 초중고는 정말 지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배우는 게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되게 저희를 평가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방식대로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절대로 20세기식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나고자 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서울에 안 가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설악고등학교 나오면 어디 열심히 하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뭐 강원대, 한림대 또 뭐 근처에 있는 대학들을 진학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대학 가서 공부하면은 거기 교수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더. 서울에서 맨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는 안 맞. 저는 사실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어도 체육을 잘 못하거든요. 굉장히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골프도 안 치는 이유가 거기 막 신경 쓰기가 싫어요. 그거 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가서 매일 시간 버리고, 저는 인생에서 체육에는 남들이 다 골프 치는데 저보고 안 친다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질도 안 맞고 시간 버리기도 싫고 차라리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 그걸 살면 되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장애인처럼 골프를 안 친다고, 아니 어떻게, 그것도 이제 보통 명사처럼 골프를 치냐고도 물어보지 않아요. 운동하세요 그래. 나 운동하죠. 매일 체조하고 팔굽혀펴기하고 나 운동하는데 저 운동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느 날 어디 골프장을 오세요. 나 그 운동은 안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면은 인생이 훨씬 풍요로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은 다 20세기식으로 평가돼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거기에서 20세기식으로 또 평가를 받고 거기서 잘하고 또 21세기의 꿈을 가지고 해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서 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 세상은 너무나 가능성이 널려있는데 우리는 너무 좁게만 보고 살아서 그런 거지, 하고자 원하면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미국 대학, 캐나다 대학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꿈이란 걸 총장님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총장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꿈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게 제 이제 모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제가 하는 일이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갖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을 때 그때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된다라는 것은 그건 수단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인생이라는 건 딱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 가는 거고요. 두 번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행복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꿈이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루었을 때 저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엉뚱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고대 법대를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걸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한 학기 다니다 보니까 또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연세대학교 다니는 제 제일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여름방학 때 뭔가 의미 있는 일 해보자 그래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어요. 13일 걸려서. 근데 사실 바보 같은 짓이죠. 막 매일같이 물집 터뜨리고 걸어갔는데 나중 가서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꼴도 보기 싫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가방이 둘을 서로 배낭 메고 가다 1시간마다 바꿔서 매는데 한 조금 가벼운 가방을 메고 있으면은 무거운 가방 맸을 때는 막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가방 뺏어서 매려고 그러고 정말 사람이 치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부산 내려가서는 야간 열차 타고 올라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했어요.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거를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3 때는 또 볼펜을 한 100자루 정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여기가 닳도록 해갖고 뭐 연습장은 이만큼 써놓고 볼펜 한 50자루 정도를 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공부하는 게 뭔가 나의 성취감, 인생이 별거 아닌데 그 성취감을 통해서 나는 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저는 내 꿈을 이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많이 이루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프신 줄 알겠지만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가평이 학생들 위해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또 가평타임즈에서 또 저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희 비서실에서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매년 못 오더라도 뭐 2년에 한 번 오든가 또 여기 제가 가평이 거의 제2의 고향이 됐으니까 대필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준비해가지고 그저께 그 출판 기념회도 갔고 또 언정식도 가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준비해서 학생들이 주기로 했는데 좀 쑥스러운가 보죠. 접으로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평의 원석들입니다. 자, 우리 염조춘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에 들어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잘 써. 이 역사관은 작년 2월달에 개관하고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받아가네. 형들이 하나 주세요. 쌌는데 이거 어떻게 정말 많은 시간이 됐어요. 그때 마지막 오늘